네, 안녕하세요. 저는 SM소프트의 연구원으로 있는 김상곤이라고 합니다. 제 경력은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평가관으로 되어 있고요. 드론 지도사, 코딩 지도사, 수상 경력으로는 이제 드론보 챌린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드론 교육, 드론 제작, 그 다음에 드론 촬영을 맡고 있습니다. 드론의 용도는 지금 간단하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농업용, 산업용, 레저용, 마지막으로 군사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레저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론 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 대신 지자체에서 이제 불꽃놀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인 이제 드론 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은 이제 간단하게 무엇을 찍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자기 본인 스스로를 찍게 되면 레저용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게 아닌 이제 토지, 건물 등을 찍게 되면은 산업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드론의 형식은 지금 프로펠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프로펠러의 수량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2개부터 12개까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2개 정도는 바이콥터, 3개는 트라이콥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많이 보셨던 드론들은 이제 쿼드콥터라고 4개 이제 그리고 8개인 이제 옥타콥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농업용에서는 쿼드, 헥사, 옥토 이렇게 3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검정색 기체는 이제 촬영용, 아까 산업용 저희가 임무 장치를 달아서 생육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드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물자 수송으로 해서 이제 이것도 똑같은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드론 택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농업용으로 이제 방제나 아니면 방제 연무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의 무게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국가 자격증도 똑같이 4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날릴 수 있는 무게에 따른 국가 자격증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250g부터 2kg, 2kg부터 7kg, 7kg부터 25kg, 마지막으로 25kg부터 150kg까지 있습니다. 250g이 아닌 249g은 저희가 드론 자격증이 없이 날리셔도 가능합니다. 250g부터 2kg 자격증은 4종으로 나눠지고요. 2kg부터 7kg 3종, 그 다음에 7kg부터 25kg까지는 2종으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25kg부터 150kg까지는 1종으로 나눠지고요. 만약에 1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때는 나머지 하위 이제 무게들은 다 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 자격증은 지금 한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론 정비사, 뭐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드론 지도사, 코딩 지도사, 그 다음에 측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제 공역, 그리고 이제 높이, 시야에서 내 시야권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촬영용 드론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시야에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규제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촬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1km만 갔더라도
이 조그마한 드론들이 시야에서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불법으로 해버린다면 다 이제 불법을 저지르는 거고 드론의 발전은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완화가 된다면 많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무게에 따라서 불법인지 불법이지 않은지, 그리고 촬영이 만약에 되는 드론이라고 하면 무게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으로 바뀝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들도 250g이 안 되는 촬영용 기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항상 신고를 하고 날리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학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2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채운 후 그 다음에 필기시험,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을 보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간 정도는 이제 한 30일에서 한 45일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학원마다 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드론이 개발되는 지금 방식은 이제 누군가의 요청으로 인해서 드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드론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규격부터 무게,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값이라고 해서 드론의 이제 값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임무형 드론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수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이게 우리는 몰랐어요가 아니라 이건 누군가 신고했으면 우리는 잘못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 이런 것들 다 숙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의 역사랑 드론 조종할 때 안전수칙, 상공 촬영의 역사까지 배웠었어요. 드론도 잘못 조종하면 차처럼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드론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런 걸 조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처럼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드론을 함부로 띄우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드론을 조종하는 시간도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드론 촬영 기법 같은 걸 배워가지고 영상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처럼 이야기 드렸던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처음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 미래에는 어떻게 드론이 발전할 건지, 발전 과정들,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정말 너희가 만들고 싶어 하는 드론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해보고 있고요. 한 중간차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이 지식 베이스로 해서 촬영을 한 후 이 촬영물을 가지고 영상 편집이나 이제 영상물 제작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드론들이 아닌 정말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드론들을 이 아이들이 체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드론이 발전하면서 직업 수는 정말 줄어들 거다. 그 이유는 자율이 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몸으로 했던 일들이 다 없어지고 드론이나 AI 기반 이제 인공지능 이쪽 이제 로봇이겠죠. 로봇이 많이 줄을 이룰 건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드론을 개발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비, 소프트웨어 코딩 이쪽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직업군은 많아지겠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드론에 관련돼서는 정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에서도 드론이 접목할 수도 있고, 그냥 처음부터 나의 건강 상태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체크해 줄 수 있는 드론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임무 장치를 다냐에 따라서 드론이 얼마나 많은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에서 규제를 완화만 해준다면 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론의 지금 대회는 크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레이싱을 하거나 이제 드론 쇼처럼 아크로바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지금도, 성인분들도 많이 하지만 드론 축구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이 드론 봇 챌린지라고 제가 지금 수상했던 이제 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드론봇 챌린지는 군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군대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뭐 감시, 촬영이나 아니면은 뭐 폭탄 투하 같은 정밀한 이제 것들을 드론으로 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해서 이제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택배 드론인데, 여기다가 택배 드론이 아닌 폭탄을 해서 그 아래다가 투하만 하게 되면 이게 군사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드론 배터리는 지금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소 전지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차세대에 이제 발전하게 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금속 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 하나와 조금 더 안정화된 수소 전지 쪽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배터리로 인해서 지금 비행이 뭐 30분 정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이 배터리가 개선만 되면 2시간에서 12시간, 24시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 혼자서 날게 되더라도 저희가 보고 있는 가로등만 해도 드론이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누군가가 드론을 불렀을 때 거기를 계속 따라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드론이 계속 상 위에서 떠 있을 수 있을 정도만 되더라도 많은 이제 치안이 안전하게 될 것 같고요. 조종기를 잡아보니까 엄청 긴장돼서 조종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드론의 종류는 일단 고정익이랑 회전익이 있는데, 고정익은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장점들로만 합쳐진 그런 드론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 드론을 조정기 없어도 코딩으로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드론을 날리는 거는 그냥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날리는 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되는 구역도 있고 불편함이 조금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촬영 단가가 있지만, 이제 갔을 때 드론이 사고 났을 경우, 촬영을 하러 뭐 10만 원을 받지만 드론이 한번 사고가 나면 100만 원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고 대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드론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지금 단가가 15원에서 30원 이 아래입니다. 근데 몇백 평, 몇천 평을 펴야 내가 오늘 일당을 받는 거지, 뭐 조금씩 뿌렸다고는 해서는 이제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론 미래의 산업의 전망은 드론 택배, 드론 택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 의료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딩도 코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율 비행이 많이 연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드론 택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 하면 나를 데려다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드론 택시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도 있고요. 근데 이 드론 택시마저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드론 규제에 아직까지는 걸리기 때문에 발전이 조금 늦춰지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에서 드론 택시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테스트 비행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서만 보시더라도 한강에 지금
배달을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무게가 많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지금 드론으로 해서 배달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에서도 지금 드론 택배, 물자 배송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분야들은 의료 쪽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드론이 가서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헬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들, 이런 데를 이제 드론이 들어가서 사람을 꺼내서 데리고 온다.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골든타임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의료 쪽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